2교시 할게요. 교재 508페이지고요. 예제 19-12번이요. 이번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랑 관련된 희석주당이익이에요. 주 ABC의 엑슬련초 유통 보통주 수익수는 1000주고 중단 영업과 우선주 없고 단기순이익은 100만 원이에요. 우선주 없으니까 100만 원이 싹 다 보통주 계속 단기순이익일 거고, 그러면은 기본 주당이익부터 계산해봐요. 먼저 1월 1일 1000주에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 1월 1일 날 액면 금액 100만 원의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했대요. 액면 만원당 보통준 한 주를 5천 원에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럼 신주 인수권이 총 100개가 있네. 그리고 7월 1일 60%가 행사되었어요. 그러면은 7월 1일 보통주 60주가 발행된 거고요. 요거 말고는 변동 내용 없으니까 가중평균 해볼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1000. 그 다음에 7월 1일은 12분의 6해서 30.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 1030이요. 우선주 없으니까 단기순이익 100만 원이 싹 다 보통주 계속 단기순이익이고, 요거를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익수 103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나누기 1030 하니까 약 971이 나오네. 그 다음에 이어서 요 신주 인수권이 있잖아요. 요 녀석에 대한 희석효과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신주 인수권은 사채가 총 100만 원인데 액면 만원당 신주 한 주니까 총 100주고요. 이 중에 실제로 보통주로 전환된 게 7월 1일 60% 60주예요. 그럼 40주만큼은 기말까지 전환되지 행사되지 않았고, 일단은 요만큼 면적을 구해봐요. 요게 일단은 잠재적 보통주예요. 전체가 100인데 빗금 안 친 게 30이잖아요. 그럼 빗금 친 거는 70주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잠재적 보통주 요거 70주 하고 끝내면 되나? 아니지. 요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현금 받는 금액 있잖아요. 행사 가격. 그 행사 가격 현금 받는 걸로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 고려된다. 곱하기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료 보니까 보통주 평균 시가가 2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는 5천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잠재적 보통주는 52.5주예요. 그 다음에 희석순이익은 얼마? 자료 보니까 전체 이자 비용 5만 원이에요. 근데 신주수권이 싹 다 행사된다고 이자 비용 5만 원이 싹 다 회피되나요? 아니지. 이 중에서 만원 사채 상환 할증금액이랑 관련된 이자 있잖아요. 요 만원만 회피되는 거예요. 또 회피되는 이자는 만원이고 법인세율이 20%니까 세전으로는 만원, 세후로는 8천 원 되겠네요. 희석순이익은 8천 원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희석효과는 8천 나누기 52.5 해주시면 돼요. 네, 약 152 정도가 나오네. 얘는 기본 주당이익보다 낮으니까 희석효과 있습니다. 이제 희석을 시켜볼게요. 일단은 기본 주당이익이 100만 나누기 1030이었고, 여기다가 신주 인수권 희석효과 주식수는 52.5주, 희석순이익은 8천. 요거 얹으니까 네, 희석주당이익이 약 931원 나오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여기서 전환사채랑 신주 인수권 사채랑 희석효과 구한 요령이 조금 다르잖아요. 왜 다른 건지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먼저 전환사채가 싹 다 전환된다라고 쳐봐요.
이때 회계 처리를 보여드리자면은 전환사채가 싹 다 없어지고 자본금의 주발초 이런 식일 거다. 그래서 요 분계를 좀 뜯어보자면은 먼저 전환사채가 싹 다 전환된다고 쳐봐요. 그럼 보통주가 발행되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가중평균 그 잠재적 보통주 요 주식수의 증가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가 싹 다 없어지잖아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권이 행사되면은 사채가 싸그리 없어지는 거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모든 이자 비용이 회피된다. 얘는 곧 의미하는 바가 뭐다? 보통주 기속 당기순이익의 증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제 19-11 같은 경우는 희석효과 이렇게 구했지. 잠재적 보통주 75주 증가, 희석순이익 얼마? 자 이거 아니구나. 자 다시 예제 19-12지. 잠재적 보통주 180주, 주식수 증가 180주, 그 다음에 보통주 계속 단기순위 증가 8만 원 이런 식으로 희석효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주 이수권부 사채 볼게요. 요거는 경우의 수를 둘로 나눠봐요. 먼저 첫 번째가 사채 상환 할증금이 없는 경우, 사채 상환 할증금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만약에 할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신주 인수권이 싹 다 행사되었다고 쳐봐요. 요거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싹 다 없어지나? 아니지. 사채가 없어지는 거 말고 뭐가 들어와요? 현금 받잖아요. 현금 받고 주식을 찍는다. 자본금의 주발초. 대충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신준선 대가를 주발초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빼고 얘기할게요. 그럼 요 회계 처리가 주당 이익에 어떤 영향 미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본금의 주발초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보통주의 증가예요. 네, 우리가 숫자 구한 걸로 치면은 자 일단은 여기 빨간색 면적 70주 구했잖아요. 요 70주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 유입되네. 근데 요 현금 들어온 거 가지고 회사가 뭐 할까? 무언가 의미 있는 곳에 재투자해서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킬 거다. 그래서 요거는 재투자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킬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현금 받으면 분명히 이걸로 뭔가 당기 순이익 창출할 건데 요거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차선책으로 못 써요. 요 현금 들어온 거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고 치잖아요. 이로 치면 그게 얼마예요? 70주였는데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 고려하니까 52.5가 됐지. 현금 유입해 가지고 자기 주식 사면은 17.5주를 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수가 52.5주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할증금이 있었지. 얘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할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신유권이 싹 다 행사된다면은 현금 얼마 유입되고 그 다음에 사채 상환 할증금의 현재 가치만큼 부채 요소가 조금 제고되고 주식 찍으니까 자본금의 주발초예요. 자,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를 잠깐만 되짚어 볼게요. 먼저 요만큼이 의미하는 거 잠재적 보통주예요. 요만큼 주식수의 증가. 요게 70주. 예제 19-12로 치면은 싹 다 행사된다면은 보통주 70주가 발행되는 거지. 70주를 의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현금 들어오잖아요. 요 현금 가지고 무언가 재투자해서 단기 순이익을 창출할 텐데 그걸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얘는 뭐라고 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고 치는 거예요. 요게 17.5주였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할증금의 현재 가치만큼 제거되지 그러면은 전체 이자가 제거되는 게 아니라 할증금 이자만 회피돼요. 전체 이자가 아니라 할증금 이자만 회피되는 거예요. 세전으로 10,000원, 세후로는 8,000원이요. 그래서 요거 싹 다 고려해서 우리 희석 효과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먼저 분모에 미친 영향은 아이고 잠깐만 색깔을 좀 화려하게 넣어볼게. 70주만큼 보통주가 증가했다가 현금 가지고 자기 주식 매입해서 52.5주만큼만 보통주가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희석순이익은 얼마다? 요거 8,000원이다. 요렇게. 그리고 다 똑같고요. 만약에 할증금이 없으면 뭐만 없애면 돼요? 분자만 없애면 되는 거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 복합금융상품에서 전환사채 전환과 신주이권 행사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요 희석주당이익도 똑같은 논리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신주이권이 신주이권부 사채에 붙어있는 신주이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신주이권 사채 없이 신주이권만 꼴랑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할증금이 없는 신주이권 사채에 딸려있는 신주권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콜옵션 같은 거를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신주이권도 콜옵션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예제 19-13번에 주식 선택권의 희석 효과 볼게요. 주 ABC는 X0년 1월 1일 작년이에요. 주식 선택권 100개를 종업원에게 부여했고요.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 6,000원, 행사가격 10,000원에 3년 용역 제공 조건이다. 그리고 희석주당이익 산출을 위한 자료는 이렇다. 그래서 희석주당이익 자체를 구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잠재적 보통주와 희석순이익을 계산하시오. 해볼게요. 먼저 주식 선택권이 100개가 있네. 그럼 높이 100이고 네, 0년 초부터 2년 말까지 가득되는데 올해는 X 1년이거든요. 아직 행사가 됐다 안 됐다? 하나도 없다. 아직은 가득되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 싹 다 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잠재적 보통주 빗금 치는 거 다 100이지. 100주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희석순이익은 얼마 넣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돼 있네. 만약에 얘네들이 싹 다 X1년 초에 행사되었다고 치면은 주식 보상 비용 안 나오는 거잖아요. 또 회피되는 비용이 20만 원이고 근데 세전이네. 세후로는 법인세율 20% 고려하니까 16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순이익은 16만 원.
근데 이걸로 끝내면 되는 건가? 아니지. 요 주식 선택권도 현금 받잖아요. 현금 유입해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를 신주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얘도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행사가. 우리 기본 강의 때 한 건데 요식 어떻게 외우면 돼요? 시시행. 시시한 거니까 그냥 외우자고. 시시행.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매입한 효과. 먼저 문제에서 시가는 평균 2만 원이라 나와 있네. 시가에다가 2만 원 넣고. 그다음에 요 주식 선택권의 행사가는 문제에서 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 요 행사가에다가 만 원. 요거만 내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행사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보통은 현금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잖아요. 근데 주식 선택권 같은 경우는 회사가 현금만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건가? 아니지. 3년치 근로 용역을 제공받고 거기다 현금 만 원을 얹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자, 회사가 주식 선택권으로 인해서 주식을 한 주 발행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는 거다. 현금 만 원 받고요. 여기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가 6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종업원이 3년 동안 제공하는 근로용역이 6천 원이다. 1년에 2천 원씩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회사는 이렇게 근로용역과 현금을 받고 주식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가 안에는 현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네, 제공받는 근로용역도 포함되는 거다.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X 1년 초 기준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뭐다? 제공받는 근로용역까지 포함한 행사 가격이 되는 거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 원이 아니라 얼마 넣어야 돼요? 14,000원을 넣어야 된다. 또 진정한 행사가는요, 현금 행사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용역도 제공받고 현금도 받고 그 대가로 주식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사가 안에는 제공받는 근로용역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잠재적 보통주 계산을 해보시면은 30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가 X1년이 아니라 X2년이야. X2년이라면은 행사가 얼마 넣어야 돼요? 12,000원을 넣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올해가 X0년이에요. X0년 주당이 구할 때는 행사가 얼마 넣어야 돼요? 요거까지 포함해야지 16,000원을 넣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행사 가격이 얼마인데 그거는 제공받는 근로용역의 공정가치가 포함이 된 거래요. 그러면은 요 14,000원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미 제시한 거니까 플러스 제공받는 근로용역을 또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제 19-14번의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 요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 ABC의 2000X1년 계속 영업이익은 3,5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2,800만 원이다. 이거 뭔 소리예요? 올해 중단 영업 손실 700만 원이 발생했다. 요 소리네. 아, 중단 영업이 있으니까 계속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도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총 4개의 주당이익을 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 금액은 주당 1,000원으로 동일해요. 근데 보통주랑 우선주 액면 금액이 무조건 동일하라는 법이 있나? 아니지. 회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보통주와 우선주의 변동이익 이야기인데 이 우선주는 전환 우선주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네. 일단은 뭐부터? 기본 주당이익부터 계산을 해보자고요. 먼저 2000X년 초 만주에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4월 1일 3,200주만큼 유상증자 되었거든요. 만약에 4월 1일 유상증자가 시가 유상증자라면은 여기 3,200 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근데 밑에 보니까 4월 1일 유상증자된 신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6,250원인데 시가가 만 원이었대요. 시가 이하네 뭐 해야 돼요? 요 시가 이하 유상증자를
시가와 무상으로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해볼게요. 시가 이하 유상증자를 보니까 3,200주를 시가보다 낮은 6,250원에 한 거예요. 그래서 3,200 곱하기 6,250 하니까 2천만 원 나오네. 우리 회사가 시가 이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2천만 원을 시가가 만 원이었지. 시가인 만 원에 증자했으면 몇 주만 하면 돼요? 2,000주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2,000주를 시가로 유상증자한 다음에 1,200주를 추가로 무상증자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시가 유상증자 2,000주는 4월 1일부터 월할 계산하시는 거고,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게 1,200주가 있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원고주에 가산하면 돼요. 1,200주 중에 1,000주는 1월 1일부터 있었던 애들에 대한 무상증자에 해당하고, 200주만큼은 방금 유상증자된 2,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다.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요런 질문도 가끔 하더라고. 선생님, 만약에 시가 이하가 아니라 시가 이상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유상증자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발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8만 원이야. 근데 삼성전자가 주당 20만 원씩 유상증자겠대. 한 주당 20만 원에 사래. 사야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겠지. 이 시가 이하 유상증자는 그 거래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더 시가 이상의 유상증자는 뭐 억지로 있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기가 힘든 경우니까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지 말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7월 1일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대요. 1,000주만큼이. 그럼 7월 1일 1,000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환 우선주라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구나. 그 다음에 10월 1일 전환사채가 1,000주만큼 보통주로 전환되었대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 전환사채라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구나.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신주 인수권이 행사돼서 600주가 발행되었대요. 그럼 11월 1일 600주.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신주 인수권이라는 잠재적 보통주가 있구나. 총 3가지의 잠재적 보통주가 있구나. 요거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요것 말고는 변동 없으니까 이제 월할 계산할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11,000. 그 다음에 4월 1일은 12분의 9에서 1650. 그 다음에 7월 1일 12분의 6에서 500. 그 다음에 10월 1일 12분의 3하니까 250. 그 다음에 11월 1일 12분의 2에서 100. 싹 다 더하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지수는 13,500주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 구해볼게요. 우선주 배당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딱 요 정도만 알면 된다. 누적이냐 비누적이냐. 누적은 항상 1년치다. 뭐 연체 배당 포함 몇 년치 했다. 요 단자로 나오기도 하는데 다 페이크예요. 배당결이 하든 안 하든 연체 배당 있든 없든 주당이 구할 때 우선주 배당은 항상 1년치다. 누적이라면은 비누적이라면은 배당결의 여부 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적인지 비누적인지 배당결의 여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1년치 배당하였다라고 치는 게 항상 정답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중 발행 같은 경우는 유상신주는 월할 계산하는 거고 무상신주는 원구주에 가산하는 거고, 참고로 이번 문제는 기중 발행은 없고요. 기중 전환이 있네. 기중 전환은 기초 전환 간주라면은 1월 1일 날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올해부터 보통주 배당금 주겠다. 즉 올해부터 우선주 배당 안 주겠다.
만약에 기말 전환 간주라면은 올해까지는 우선주 배당 주고 내년부터 보통주 배당 주겠다. 요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 보시면은 우선주가 일부 기중 전환이 되었는데 기중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네. 뭔 소리? 기중 전환된 천주에 대해서도 올해까지는 우선주 배당을 주겠다. 그래서 우선주 배당은 2천주 곱하기 액면금액 1,000원에 우선주의 배당률이 10%니까 주당 배당금이 100원이네. (20만 원) 나와요. 만약에 딴 거 다 똑같은데 기중 전환된 우선주에 대해서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만약에 기초 전환 간주라면은 기중 전환된 천주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 안 줘서 천주 곱하기 100원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올 거다. 만약에 기초 전환 간주라면은 그래서 보통주 기속 계속 영업이익은 전체 계속 영업이 3,500만 원이고 여기서 20만 원 빼니까 3,480만 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2,800만 원이고 여기서 우선주 배당 20만 원 까니까 2,780만 원이 보통주 기속 당기 순이익이 있네. 그러면은 기본 주당 계속 영업이익 계산해 볼게요. 전 계속 영업이익 3,480만 원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수 13,500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3,480만 원) 나누기 13,000 아이고 나누기 13,500 하니까 약 2,578이 나오네. 그 다음에 기본주당 순이익은 보통주 계속 당기 순이익 2,780만 원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익수 13,50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약 2,059가 나오네. 그 다음에 희석 한번 해볼게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전환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거래사채 총 3가지의 잠재 보통주가 있으니까 3가지의 희석 효과를 싹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럼 가장 먼저 전환 우선주부터 해볼게요. 전환 우선주는 얼마? 기초에 2,000주가 있었다. 근데 높이 무조건 2,000원 아니에요. 전환 우선주가 2,000주고요.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로 전환이 되나 봐요. 7월 1일 우선주 1,000주가 없어지고 보통주 1,000주 생겼잖아요. 요걸 보고 1대1 전환 조건이다 라고 알 수 있네. 그럼 높이 2,000주로 맞춰주세요. 근데 전환 우선주는요. 이중 7월 1일 1,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그럼 이렇게 빗금친 넓이만큼이 잠재적 보통주다. 이거 빗금친 넓이 계산해 보자면은 전체 2,000에서 요거 1,000이고 요거 1,000이지. 요거 빗금 친 거 얼마? 1,000의 12분의 6이니까 500이잖아요. 2,000에서 500을 뺀 1,500이 참지적 보통주다. 빗금친 넓이만큼. 그 다음에 얘는 희석순이익 얼마 넣으면 돼요? 우리 방금 전에 우선주 배당 20만 원 구했잖아요. 요 20만 원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번에 법인세율은 2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 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세율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우선주 배당 20만 원은 이미 세후 금액이니까.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희석 효과는 20만 나누기 1,500에서 약 133 정도가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환사채 희석 효과 볼게요. 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0월 1일 1,000주가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양가로 3번에 보니까
2000X년 4월 1일, 올해 4월 1일 최초로 발행되었네. 그럼 올해 4월 1일 이전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일단은 4월 1일 날 칸막이 하나 쳐주시고. 근데 요 녀석 1000주만큼 전환된 게 50% 전환된 거래요. 아, 그러면은 총 2000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올해 4월 1일 처음 발행한 거고 올해 10월 1일 절반인 1000주가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요렇게 빗금치 넓이 구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들 빗금치 넓이 구하셔야 된다. 먼저 뭐 위, 아래 쪽에서 구해도 되고 왼쪽, 오른쪽 쪽에서 구해도 되고 전체 2000인데 7 안 한 거를 차감해서 구해도 되고 그럼 얼마야? 2000에서 1500에 250 빼니까 이게 1250 나오나? 맞네. 1250.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250 알아서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300만 원이래요. 그럼 요거 전환사채가 4월 1일 날 싹 다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치면은 전환사채 이자 비용 300만 원 싹 다 회피되나? 그렇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 시 사채가 싹 다 없어지니까 모든 이자 비용이 회피된다. 300만 원. 근데 300만 원은 세해 전 금액이고 법인세율이 20%잖아요. 희석수익은 얼마? 300만 원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에서 240만 원 해주시면 된다. 다시 전환사채 이자 비용 300만 원은 세전 금액이잖아요. 또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하는 거고 우선주 배당은 이미 세금 떼고 세후 금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또 곱하기 얘는 이미 세후 금액이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희석효과는 2240만 나누기 1250 해가지고 약 1900, 딱 1920이 나오네.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볼게요. 먼저 11월 1일 날 600주가 행사되었는데 요거는 요 신주 인수권 사채는 전기에 발행되었대요. 그럼 요 중간에 칸막이 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30% 행사된 게 600주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몇 주라는 거예요? 2000주다라는 소리네. 얘는 전체가 2000인데 올해 11월 1일 30% 행사된 게 600이에요. 그럼 전체 2000이고요. 기말까지 행사되지 않은 게 1400주만큼이 있네. 일단 요거 비금 쳐요. 요 비금치 넓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전체 2000이고요. 여기 비금 안 친 게 얼마? 600의 12분의 2에서 100이잖아요. 그럼 2000 빼기 100해서 1900이 나오네. 근데 잠재적 보통주는 1900주 하고 끝내면 되나? 아니지. 신주 인수거부 사채니까 행사 시 현금 유입액 있잖아요. 그 현금 유입액 가지고 자기 주식을 매입한 유가 곱하기 시시행을 해주셔야 된다. 자료 보니까 단기 평균 주가는 10,000원이지 시가 10,000원 넣어주시고 시가분의 시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신주권의 행사가가 8,000원이다라고 돼 있네. 네, 요게 380주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한 희석효과 분모는 380주고요.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보니까 단 상환할 증금은 없다라고 돼 있네. 뭔 소리예요? 행사 시 재고되는 사채 없고요. 회피된 이자 없다. 그래서 그 희석효과 분석할 때 분자에 들어갈 금액 없다. 요거예요.
만약에 할증금이 있었으면은 전체 이자 비용 중 할증금 관련 이자만 회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상환 할증금은 없다라고 제시될 수도 있고 상환 할증 조건이 없는 전환사채, 신중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얘는 희석효과 분자는 빵이네. 그래서 희석효과 빵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 계산을 해볼게요. 어디서 시작?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에서 시작해 주시면 된다. 또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이 3,480만 나누기 13,500. 요게 2,578이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희석효과가 제일 센 거부터 섞어야지. 누가 제일 세요? 우선주는 133, 전환사채는 1920, 신주인수권은 빵. 신주인수권이 제일 세네. 신주인수권 빵부터 섞으면 되는 거다. 380의 빵. 그럼 여기까지 해서 희석주당이 계산해봐요. 34,800을 13,88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요거 계산해보시면은 2,508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섞으면 돼요? 전환 우선주가 그 다음으로 강력하잖아요. 1,500에 20만을 섞어주시면 되겠다. 참고로 PS는 프리폴드 스탁의 약자고요. 요거는 우선주 약자다. 장차 회계사가 되실 분들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CS라는 약자 쓸 때도 있거든요. CS는 커먼 스탁의 약자로 쓸 때가 많고요. 요거는 보통주를 의미하는 거다. 자, 아무튼 여기서 쓴 PS는 편지 쓸 때 맨 마지막에 PS 쓰잖아요. 그거 아니야. 우선주를 말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섞어봐요. 요게 2276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2276까지 희석을 시켜놨는데 하나 남았지. 전환사채는 희석효과가 1920이에요. 이거 희석효과 있다 없다? 약하지만 있지. 2200 얼마인데 얘는 그보다 조금 낮잖아요. 1920. 얘까지 희석효과가 있다. 그럼 1250에 240만을 얹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2249 나와요. 그래서 희석주당 개성영업이익 계산해 보자면은 2249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석주당 순이익 계산해 볼게요. 얘도 기본에서 시작할게요. 2700 80만 나누기 13,500이었지. 이렇게 해서 기본 주당이익이 2,059예요. 희석주당 순이익도 희석 효과가 센 거부터 차례로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회사하다 누르면 설마 다 지워지는 거 아니겠지? 다행이다. 자, 아무튼 섞어 볼게요. 먼저 가장 희석 효과가 강력한 신주 인수권 380의 빵이요. 또 얘까지 희석하고 나니까 2003이 나오네. 그 다음에 전환 우선주 섞어 볼게요. 1500에 20만. 그래서
그래서 전환 우선주까지 희석하니까 요게 1821까지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환사채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지금 희석주당 순이익은 1821까지 희석을 시켜놨네. 근데 그 와중에 전환사채 희석효과는 1920이에요. 만약에 요거를 주당 1920을 엿다가 섞으면 어때요? 다시 올라가지? 반희석이에요. 그래서 희석주당 순이익 구할 때 전환사채를 여기다가 고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지. 왠지 희석주당 순이익 구할 때는 반희석이니까 고려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 구할 때는 고려했잖아. 똑같이 고려해서 비교강수를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맞는 거예요? 현행 기준은 똑같이 섞어서 비교강수를 유지한다.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희석주당 순이익 입장에서는 전환사채가 반희석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이랑 똑같이 희석을 시켜주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1821보다 조금 올라갈 거예요. 1828월 되겠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2003에 1821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냥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과 똑같이 섞어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반희석 여부는요, 계속영업이익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석주당 순이익 구할 때는 희석 여부, 반희석 여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과 똑같이 희석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요 전환사채가 희석주당 계속영업이익 중에선 반희석이야.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때 희석주당 순이익도 여기까지만 섞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희석화 여부는 계속영업이익 기준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석주당 순이익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섞어주시면 된다. 끝.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거 복습을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들 싹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